자, 해전 경과는 북한 함정의 기습 공격으로 발발로 6월 15일부터 화요일 15일 화요일 오전 9시 28분경에 서해 연평도 서방 15km 지점에서 남방 6.3km. 그래서 북한 함정이 NL을 넘어서 6km 이상 내려왔습니다. 그때 남북 함정 간의 한포 전일 이룬 게 제1연평해전입니다. 누구는 그러더라고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최초의 대규모 해상 한포전이다. 왜냐하면 북한 함정이 실제 10척이 나왔습니다. 우리 해군의 함정도 10척이 나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실제 한포전을 했고, 앞에보다는 조금 이뻐 보이지 않습니까? 모습이. 빈프로. 그렇죠. 지금 모습보다도 조금 낫죠? 네. 안 믿으시겠지만, 중2 때 모습입니다. 중2 때 사진을 2가지 정도, 3가지 정도 넣었는데, 편대작전관 할 때 이제, 맨 위에 있는 사람은 기관장 했던 학교 후배고요. 옆에 있는 건 OCS 제 동기인데, 지금 목사님이 돼서 백골 전차대 목사님 하고 계십니다. 네. 다 다양한 자리에서, 다양한 위치에서 다 근무하고 계시고요. 네, 그렇습니다. 해전의 결과는 99년도에는 여러 가지 설이 있었습니다. 북한 함정이 2척이 침몰했다. 그 다음에 북한 함정이 굉장히 많이 침몰하고 사람도 300명 이상 죽었다 이런 얘기 했는데 실제 북한이 밝히지 않아서 몇 명 죽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어뢰정 한 척은 격침했다고 돼 있고 경비정 4척이 손상되고 어뢰정 한 척이 손상됐다. 이렇게 돼 있고 우리나라는 고속정 5척 손상이고 장병은 9명 부상만 입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전사자는 1연평해전 때 없었습니다. 여기서 다 쭉쭉쭉 얘기하기 전에 몇 가지 얘기하려고 하면 이때 당시에는 되게 승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 함정 10척이랑 우리나라 함정 10척이 한포전을 해서 북한은 엄청난 사상자가 났지만 우리는 거의 죽지를 않았거든요. 부상자들만 있었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막 뉴스가 나오고 외국에 있는 분들이 많이 찾아왔어요. 제가 251편대가 행사로 연평도에 거의 있다가 행사로만 들어왔는데 들어왔을 때 북한 중국 총참모장 별 5개도 왔고요. 러시아 총참모장도 왔었습니다. 근데 미국은 미국이나 이런 쪽은 서방 쪽에서는 안 왔는데 오히려 중국이나 러시아 쪽에 되게 관심을 가지고 많이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제 기억은 그렇습니다. 자, 앞에는 결과고 이제 교전에 대한 얘기를 쭉 해보겠습니다. 원래 전쟁이라는 게 바로 이렇게 싸워서 짠 해가지고 나타나가지고 열척이 나타나가지고 교전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어떤 상황이나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을 쭉 얘기하고 싶은 건데 제가 251편대 작전관으로서 6월 5일 날 출항을 했습니다. 6월 5일 날 출항했는데 제 기억상에는 6월 4일 날 저녁에 보통 상황실 갑니다. 그때 당시에 월미도에 있었거든요. 월미도 상황실 가면 그때 상황실장님이 설명을 해줍니다. 장교들을 앉혀놓고 설명. 요번에 나가면 꽃게 작전 하기 전이라서 북한 함정이 내려와, 안 내려와, 아니면 이런 분위기를 설명해 주는데 6월 4일 날 저녁에 굉장히 심각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북한 함정들이 평소와 안 같이 NLL을 넘어오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얘들이 한 척씩 내려오기 시작했어. 어선들도 안 내려왔었는데 NLL을 넘어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듣고 6월 5일 날 아침에 출항을 합니다. 그래서 6월 5일 날 출항해서 처음 했던 게 뭐냐면 인천에서 출항하면 바로 대청도로 갑니다. 그때 당시에는 대청도 가서 대청도에 있다가 10일 대기하면서 작전합니다. 그 다음에 연평도 가서 또 10일 대기 작전하고 인천으로 들어오고 그는 20일 대기인데 가다가 갑자기 연평도로 가라는 겁니다. 연평도로 가라 해서 6월 5일 날 연평도에 가니까 북한 함정 한 척이 NL을 내려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대응 기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응 기동을 하고 북한 함정 한 척이 올라가고 난 다음에 6월 5일 날 대청도로 갔습니다. 대청도로 딱 들어가서 있었습니다. 있으니까 분위기도 안 좋고 정보상에서는 이상한 내용도 많이 나오고 북한 함정이 좀 그렇다 정보상도 나왔는데 6월 6일 아침이 되니까 편대장님이 부릅니다. 불러서 야, 북한이 대청도를 공격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정장들 이상은 권총을 차고 있어라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권총을 나눠줬습니다. 그때 당시에 권총을 장교들은 이 가슴에 차고 있었습니다. 실탄 장전은 안 하고 탄창하고 이렇게 장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6월 7일 정도, 그러니까 6월 6일 새벽에 이제 또 6월 7일 새벽이죠. 6월 7일 새벽에 전보가 하나 나오는데 어떤 전보가 나왔냐면 한 척을 남겨두고 나머지 2척을 데리고 연평도로 가라는 지시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편대가 원래는 322호정, 323호정, 359, 359호정 이렇게 세 척이 한 개 편대였는데 323호정은 정장이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 오벌 수리가 들어가서 결혼식 준비 때문에 안 났습니다. 그래서 369호정을 데리고 왔거든요. 그래서 세 척 중에 가장 경험이 많은 322호정을 대청도에 남겨놓고 359호정, 369호정을 데리고 연평도로 6월 7일 날 넘어갑니다. 넘어가자마자 북한 경비정하고 이렇게 대응 기동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때 당시에는 뭐 북한 오선 15척을 보호한다는 구실로 NLL을 침범했고요. 그 다음에 얘들이 북한 경비정이 이때부터 한 척이었는데 2척으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고속정이 이제 연평도에 3척이 대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편대가 2척을 데려가서 이제 투입됐죠. 이렇게 해가지고 고속정들도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함대에서는 호위함 한 척하고 초기함 3척을 출항한 건 아니고요. 긴급 출항 지원 태세 유지를 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 상황도를 보면 요 끝에 보면 그림이 하나 있죠. 이게 6월 7일 그때 함대에서 정리한 상황도입니다. 이 책자를 제가 연평해전에 책자를 하나 구했는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스캔 뜨고 필요한 부분을 캡처를 했는데 책이 없어졌더라고요. 또 그래서 뭐 그 상황도를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6월 8일부터는 점점점 북한이 내려오는 시간이 빨라집니다. 새벽 5시 55분. 들어가는 시간이 23시 55분입니다. 그러면 연평도에 있는 고속정들이 대응하기 위해서는 북한 함정들이 뭐 늘어나기도 시작하고 가고 얘들을 대응하기 위해서는 계속 있어야 되거든, 해상에서. 그래 아침에 5시 55분이면 밥을 못 먹어요. 밥 못 먹었습니다. 아침에 무조건 나와가지고 저녁에 23시 55분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아침, 점심, 저녁을 뭘 먹을까요? 저때 당시에. 라면입니다. 비상식량이 라면이었으니까. 그래서 육개장 라면, 농심 육개장 라면. 그래서 제가 한 15년 동안은 육개장 라면을 안 먹었습니다. 예. 다음 페이지도 볼게요. 다음 페이지도 보면 나오는 시간 보십시오. 6시 20분. 이게 나오는데 여기 빛이 안 보죠. 그 다음에 6시 들어가는 23시 55분. 이렇게 계속 늦어집니다. 근데 6월 9일부터 국방부에서 처음으로 입장 발표를 합니다. 북한 함정이 내려왔어. 얘들이 직속적으로 우리를 NLL을 무실화시켜 하는 것이 6월 9일 날 국방부에서 입장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뉴스에 안 나왔던 내용들이 북한 함정에 대해서 입장 발표를 했죠. 그래서 이제 대응이 조금 달라집니다. 입장 발표를 하면서 해군 본부에서 나온 이제 대응 방법이 차단 기동에서 한미를 쳐서 밀어내기 공격을 해라. 충돌 공격을 해라는 게 6월 9일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북한 함정의 한미를 이렇게 탁 부딪혔거든요. 부딪혀가지고 밀어내는 공격.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 사람들이 말을 잘 듣는 사람도 있을 뿐더러 아주 온유한 사람도 있고 과격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저기 보면 고속정 한 척 일부 손상돼 있죠. 여기 안 비치는데 요쪽에 요 편에 보면 6시 35분에 고속정 일부 손상돼 있는데 고속정과 북한 함정이 이렇게 탁 부딪혀서 공격하는데 속력 조절을 잘못하면 고속정이 올라탈 수도 있습니다. 속력이 빠르기 때문에. 북한 함정은 보통 그때 당시에 뭐 제가 봤던 소년호, PCS, 소년호, 어뢰정 이런 뭐 배들이 한 15나트, 그러니까 시속 30km로 간다고 하면 우리 고속정들은 시속 한 60km에 30나트에서 35나트 정도 나오니까 시속 60에서 뭐 70 정도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북한 함정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면 돌아서 한미를 공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속력 조절을 잘못하면 북한 함정 한미에 탕 부딪히면서 원래는
부딪히기 전에 속력을 완전히 줄여야 되거든요. 줄여서 이렇게 빠져야 되는데 속력을 못 주면 올라탑니다. 이렇게 올라탑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충돌 공격할 때 속력 조절 미스로 고속정 한 척이 손상을 입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 함정도 이때부터 계속 우리하고 같이 충돌 공격을 합니다. 10일 날 6월 10일도 마찬가지 6시에 나서 20시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보면 이때 초기함 두 척이 이제 올라왔습니다. 10일부터 두 척이 올라오고 고속정도 8척 정도 나가서 대응을 하죠. 그래서 실제 있는 고속정도 한 12척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뭐냐면 처음에 한 척이었다가 두 척이 됐다가 그 다음에 6척 이렇게 됩니다. 더 많이 늘어났죠. 우리 함정들도 많이 늘었지만 북한 함정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2차 충돌이 6월 11일에 있었는데 여기 밀어내기 하면서 좀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6월 10일에 이거는 뉴스에 나오지 않았는데 좀 큰 문제가 뭐냐면 북한 대천급 초계함 한 척과 대형 경비적 두 척, 중형 경비정 한 척이 함체가 크게 손상되었습니다. 충돌 공격을 하다가 제가 앞에 1차 충돌 공격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속력 조절을 못하면 우리 고속정이 망가진다고요. 근데 저 때는 더 흥분되어 있는 상태에서 충돌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눈으로 본 것만 해도 북한 함정이면 고속정이 올라탔습니다. 이렇게 올라타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북한 함정의 PCS 대천급 초계함이라든가 대형급 경비함정에 올라타면 여기에 뭐가 있냐면 한미에 포가 있습니다. 걔들이 포가 있는데 14.5mm, 5.6mm 이런 포들이 있거든요. 그걸 올라타는 걸 봤습니다. 제가. 그래서 올라타니까 어떻게 해요? 걔들도 손상을 입고 우리 함정도 손상을 입었죠. 그리고 우리 고속정도 함수분에 좀 경미한 손상인데 용골이 이렇게 휘은 배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 척이 이제 어청도인가? 이작도에 있던 고속정이 올라왔었는데 아마 그 중에 한 척이 용골이 휘었습니다. 그럼 용골이 휘면 혹시 기관사님이죠? 네. 용골이 휘면 어떻게 해요? 기관 추진력이 상당히 많이 틀어질 수 있고 그렇죠. 우연과 자연 엔진을 쓰기 때문에 네. 좀 한쪽으로 쏠린다든가 네.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함정이 용골이 휘었어, 용골이 손상났어 하면 바로 오버홀 수리 들어가죠. 예, 60일 90일 수리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저때 들어갔던 배가 한 4일 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3일인가 4일 만에 돌아왔습니다. 용골을 수리해서. 저는 우리 해군에 있는 정비창, 수리창 군무원들의 능력이 전쟁이 나면 역할이 발휘된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그전에는 혹시 기관 쪽이나 장비를 만지는 분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수리 공수에 따라서 진행되기 때문에 굉장히 늦게 수리되는데 전쟁이 되니까 용골 수리를 하루 이틀 만에 끝내더라고요. 저때 보십시오. 6월 5일 날 나가서 6, 7, 8, 9, 10, 10일, 6일 동안 경비를 떴지 않습니까? 북한 함정이랑 경비를 떴지 않습니까? 교전은 안 했지만 보면서 굉장히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사람들이 막 흥분해 있는 상태고 또는 아침 6시부터 나갔기 때문에 지쳐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용골이 휘었어. 이러니까 그 배는 들어가야 되죠. 수리하러. 그때 당시에 우리 동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편대작전관 10명 다 우리 동기입니다. 부장기관장 OCS 92기 대다수고 51기 기수 조금 있었고 52기가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50기 기수도 있었고 그래서 우리 동기들이 밤에 축하해 줬습니다. 안 믿으시겠지만 축하해 줬습니다. 왜? 경비함이 고장이 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남아서 작전을 해야 되는데 얘들은 작전을 안 하고 일단은 수리하러 들어가지 않습니까? 수리하러 들어가면 뭐예요? 제일 먼저 장병들 휴가 계획 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부 다 야, 너 휴가 갈 수 있겠구나. 우리는 그 이후의 상황은 생각 안 하는 거죠. 전부 다 파티했어요. 파티. 야, 부장 기관장 와라. 야, 너희들 드디어 이 지옥 같은 데서 벗어나구나. 축하한다 막 이러면서 했는데 이틀 뒤에 왔습니다. 예, 이틀 뒤에 와가지고 그래 너희들도 우리랑 같이 고생해야지 이렇게 했습니다. 그 2차 충돌 공격에 제가 에피소드를 몇 개 넣으려다가 여기는 표시를 안 했는데 용골 하면서 에피소드를 하나 얘기하자고 하면 북한은 잘 아시겠지만 냉동고 냉장고가 함정에 없다는 걸 저때 처음 알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북한 한미에 흰색 천막천으로 이렇게 덮여 있는 게 있었습니다. 혹시 1년 평해전 참전하신 분 있나요? 있나요? 아, 그럼 제가 좀 거짓말을 해도 모르시겠죠? 네. 흰색 천이 이렇게 쫙 덮여 있었습니다. 근데 충돌 공격을 하잖아요. 한미로 이렇게 탁 가가지고. 근데 속력을 못 줄였다 했잖아요. 팡 치면 흰색 천이 쫙 찢어집니다. 그럼 뭐가 나타나냐면 배추, 무 이런 것들이 팍 사방으로 튑니다. 음식들, 그 야채들을 저장할 공간이 없어가지고 저기 PCS 대청초급 초기압 이런 것들은 한미 쪽에 이렇게 천으로 이렇게 덮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충돌 공격하면 배추, 무들이 막 날아갑니다. 다행히 우리 편대장님은 충돌 공격을 아주 약하게 해서 항상 옆에서 촬영만 했습니다. 그래서 충돌 공격하는 배들을 정확하게 봤는데 배추, 무 많이 봤습니다. 그때. 심지어는 저때 당시에 충돌 공격하면서 제가 북한군 조리장도 자세히 옆에서 봤거든요. 바로 옆에서 봤는데 왜 조리장인가를 알까요? 북한 군복을 입고 있는데 걔들도 이렇게 이 물기를 안 맞는 그걸 하고 있더라고요. 네, 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나와가지고 뭘 던졌습니다. 저한테. 물을 던졌는지 당근을 던졌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때 당시에 뒤에도 얘기했지만 촬영을 많이 했거든요. 편대작전관 역할을 했지만 또 촬영을 많이 했는데 실제 당시에 그때도 화가 나는 거죠. 얘들도. 왜? 99년도 고난의 행군 시기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북한에 먹을 게 없었습니다. 고난의 행군 시기. 뭐 우리 쪽에서 뭐 막 갖다 주기 시작하는 시점이라서. 그래서 먹을 게 없으니까 먹을 것들이 다 날아가니까 굉장히 흥분했다는 것이 눈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 포를 쏘면 되는데 왜 충돌해야 되느냐. 그게 되게 중요한데 그때 당시에 5월 달에 5월 달인가 6월 달에 김대중 대통령이 북한 가셨죠. 대통령님이 북한 가셨습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정주영 우리 회장님이 소때 몰고 올라갔죠. 그래서 절대 사격하지 말라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원래는 지침이 그래요. 경고사격, 위협사격, 격파사격인데 사격 자체를 못하게 했습니다. 네, 쟤들 그냥 NLL 무시라 시키로 내려왔는데 그냥 대응만 해라. 제일 처음에 차단기동, 그 다음 충돌 공격 이렇게만 하고 사격은 절대 선제 사격하지 마라. 쟤들이 사격하면 사격하라는 게 명확하게 나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네. 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6월 기억나시죠? 하나 더 있습니다. 네. 절대 전쟁으로 확대하지 마라. 네네. 예, 참선하셨던 분들은 다 기억하십니다. 네. 그 다음 6월 12일 날에는 상륙함 한 척이 올랐습니다. 물론 저기에서 좀 위험하고 안타까운 부분은 일단 생략하고 상륙함 한 척을 파란색으로 해놨는데 연평도 빠지에서 혹시 가보신 분은 알 건데 구형 빠지는 실제 고속정이 이게 접안해 있을 수 있는 척수가 최대 6척입니다. 6척도 날씨가 나쁘면 못하죠. 세 척은 매미라는 거 아십니까? 들어보셨죠? 이렇게 해가지고 한미에 헛줄로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둥둥 떠 있는 걸 합니다. 이 연평도 가보신 분들은 끄떡끄떡거리는데 둥둥 떠 있거든요. 저때 당시에 연평도 빠지에 12척이 계류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12척이 어떻게 있을까요? 씻지도 못합니다. 6월 5일부터 제가 12일까지 샤워 한 번 못했습니다. 이해가 안 되죠? 네, 샤워. 잘 데 없습니다. 잘 데 없습니다. 편대작전관은. 유용편도로 돼 있어가지고 편대장님은 뭐 기지에서 자든 정장실에서 잘 수 있는데 편대작전관하고 편대전령은 자기 배가 없기 때문에 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잤냐면 항상 정해진 통신실에서 잤습니다. 예, 통신실에서 잤습니다. 통신실도 배가 안 정해지면 통신실에서 못 자요. 그러면 빠지 위에 이렇게 이제 견시 설 수 있는 당직 쓰는 장소가 하나 있거든요. 견시 당직소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편대전령이랑 둘이서 같이 잤습니다. 근데 상륙함 한 척이 딱 배치했다는데 저게 대단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왜 그러냐면 고속정 12척 중에 6척이 상륙함으로 가서 이렇게 계류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상륙함이니까 상륙군 침실이 있죠. 그 다음에 상륙군 사무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때 당시에 고속정 요원들도 처음으로 병사들과 부사관들은 저때 처음으로 샤워 한번 해봤을 겁니다. 저때부터 샤워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6월 12일부터 샤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상륙함에 군의관도 타고 있었거든요. 군의관도 타고 왔는데 우리 편대전령이 너무 좋아가지고 막 상륙함 뛰어다니다가
넘어져서 발이 12cm가 찢어져가지고 그때 당시에 군의관이 이제 수술을 해줬습니다. 6월 12일 날. 그런 것도 아직 기억나고요. 어쨌든 6월 12일부터는 조금 리빙 컨디션이 좀 좋아졌습니다. 거의 씻지도 못하고 뭐 밥은 아침에 물론 밥만 주죠. 바지 요원들도 반찬은 못 만들어주니까 밥만 새벽 5시까지가 실어주는 역할을 했거든요. 그래서 또 저 때까지 계속 라면에 밥 말아 먹고 라면을 끓여서 밥을 끓여서 이렇게 먹기도 하고 계속 라면만 먹었습니다. 네. 자, 하나 더 얘기를 하면 에피소드가 첫 번째 충돌 공격했던 얘기고 당근 얘기했고 에피소드인데 저게 뭐냐면 RPG-7이라고 대전차 로켓입니다. 로켓인데 저때 당시 앞쪽부터 6월 한 7일, 8일부터 나왔던 얘기가 뭐라면 북한 함정에 저격수들이 타기 시작했어. 그래서 정장들을 저격할 거야. 이런 정보들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나온 정보가 뭐냐면 RPG-7을 얘들이 실기 시작했어. 예, 실기 시작해서 고속정 함교를 보고 쏠 거야.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충돌 공격, 2차 충돌 공격 이후에. 그래서 제가 저 작전관이니까 정보를 매일 보지 않습니까? 매일 나오는 정보를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거를 아직까지 기억하고 있는데 RPG-7 큰일 났다. 야, 저거 어떻게 생겼는지 위험하다. 이렇게 생겼는데 실제 충돌 공격할 때 북한 함정이 밑에서 이렇게 딱 해가지고 쫙 저를 딱 겨냥을 하더라고요. 자세히 보니까 RPG-7 같았습니다. 근데 거리가 있으니까 더 자세히 보니까 뭐냐면 카메라였습니다. 예. 그때 당시에 우리 편대는 손카메라 작은 거 들고 촬영을 했거든요. 우리 편대가 카메라로 촬영한 지가 제일 길었습니다. 왜냐하면 6월 5일 날 편대장님이 자기 이제 소니 카메라 하나를 항상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장병들을 찍는 게 취미라서 작전권 자나 뭐 이런 식으로 정장 뭐 하나 이런 거 찍었는데 그거를 6월 7일부터 계속 편대 작전관하고 편대 전령이 교울해서 북한 함정을 찍었습니다. 충돌 공격할 때 하고. 그래서 국방부 발표할 때 나오는 그 보셨죠? 이렇게 배들 확 지나가고 이렇게 하는 거. 그게 솔직히 우리 편대에서 다 찍은 겁니다. 거의 우리 편대에서 찍었고 그 촬영했던 게 사람들이 안 믿는데 제가 2004년까지 정보사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뒤에 교전 내용을 좀 촬영한 걸 교전할 때 또 얘기할 게 있는데 2004년까지 정보사에서 연락한 게 뭐냐면 저는 해전이 끝나고 나서 사진기도 있었거든요. 사진, 영상 촬영 자료 뭐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해서 사진 2,000 몇 장, 그 다음에 뭐 영상 자료 몇 분 이런 것들을 유일하게 정보로 보낸 편대 이제 함정뿐만 PCC뿐만 아니라 정보 자료를 유일하게 정보사를 찍어서 해군본부 통해서 보낸 유일한 편대 작전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004년까지 다른 사람은 이름이 없는데 저만 이름이 있는 거죠. 그래서 2004년까지 계속 정장할 때까지 계속 연락이었습니다. 이게 당신이 찍은 거 맞냐고, 당신이 제출한 거 맞냐고. 그래서 이때 당시 이 카메라로 이쪽 편에 요 비치지 않는데 이쪽에 있는 카메라에서 찍었습니다. 근데 북한은 솔직히 전원 카메라인데 저기 카메라 보이시죠? 저기 한 3배 정도 크기였습니다. 크기가 옛날에 70년대에 쓰던 거 한 이만한 카메라 있죠. 그걸 들고 올라도 찍기 시작하더라고요. 2차 충돌부터. 그 다음에 에피소드 3인데 이게 옆에 있는 거는 우리가 말하는 검독수리 또는 참수리라고 하는 독수리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또 훌륭한 작전관이라서 잠을 거의 안 잤거든요. 앉아서 이때 당시에 뭐 했냐면 혹시 통신 있습니까? 여기 혹시 직별이 통신이다. RF-230일 아십니까? RF-230이라는 게 원래 수신기거든요. 통신 수신기인데 그 수신기를 잘 맞추면 북한에 있는 오공망을 청취할 수 있었습니다. 북한의 오공망을 청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걸 청취하냐면 북한 함정이 몇 시에 출항하는지 걔들이 얘기를 합니다. 야, 누구누구 나간다야? 막 이런 식으로. 막 누구누구 나왔다. 야, 쟤들 봐라. 막 이런 식으로 막 자기들끼리 그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선제적으로 편대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편대보다 먼저 나가야 되니까, 대응을 먼저 해야 되니까 일부러 오공망을 맞췄는데 그 오공망 맞추면서 나왔던 소리 중에
우리 검독수리 아니고 참수리를 참새들 나온다 야 자 쟤들 봐라 참새들 나온다 참새들 막 이런 식으로 막 자기들끼리 통화를 참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년 평해전이 끝나고 나서 옆에 있는 고속정 옆에 있는데 검독수리가 굉장히 참수리가 굉장히 커졌죠. 굉장히 커졌죠. 옛날에는 저 끝에 232 편대 화돼 있는 저기 크기였는데 옆에 굉장히 커졌습니다. 북한이 자꾸 참새라고 해서 저거를 굉장히 1년 평해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지시가 나와가지고 우리 참수리를 굉장히 크게 표현했습니다. 이거는 모르시죠? 모르시는 분 많을 겁니다. 네. 왜 저걸 크게 했지? 옛날 분들은 아시는데 참수리 굉장히 작게 그리고 다녔었는데 저때 1년 평해전 이후로 굉장히 커졌습니다. 이거 아는 사람 별로 없더라고요. 그런데 예, 그렇습니다. 예, 에피소드는 여기까지 하고 나중에 6월 15일 이후로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6월 13일 얘들이 이제 북한 오선들도 좀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15척 나오는 게 한 8척 정도 줄였고 그 대신 북한 한 경비정이 4척, 5척, 2척 이렇게 해가 굉장히 10척씩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나왔죠. 시간도 들어가는 시간이 빨라졌어요. 저도 놀라운 게 뭐냐면 13일부터 19시 15분 뭐 새벽까지 있다가 뭐 새벽에 나왔다가 23시, 24시, 01시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게 저녁밥 먹을 수 있는 시간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6월 13일부터. 14일 더 빨리 들어가죠. 6시에 나와가지고 18시 50분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항상 교전이 됐을 때 보통 우발적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그렇죠. 북한이 우발적으로 이렇게 우발적인 거 하나도 없습니다. 1년 평해전이 우발적 절대 아닙니다. 쟤들은 준비를 했습니다. 벌써. 6월 14일 보십시오. 6시에 23시에 들어가는 함정이 6시 50분에 들어갑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갑자기 13일, 14일 빨리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15일 날 교전이 시작됩니다. 북한 함정 10척, 우리 함정 10척, 예, 실제 한포전을 합니다. 해상에서 한포전을 합니다. 해상에서 한포전, 358 대원들은 한포전 해보셨죠? 네, 한포전 해보신 분은 아는데, 우리 편대가 이렇게 쫙 나갑니다. 다른 편대, 그때 357이었나? 이렇게 박혀있는 327이었나? 박혀있는 함정이 있었습니다. 우리 반대쪽에. 그리고 우리 편대는 어디 쪽이냐면, 요쪽 편에 위쪽에 있고, 밑에 쪽에는 이렇게 박혀있고 있는 편대가 있었는데, 위쪽에 있었는데, 북한이 계속 한포를 쏜다 이렇게 얘기가 통신망을 해서 나옵니다. 근데 우리 편대 두 척이 쫙 나갑니다. 저쪽 멀리서 뭐가 반짝반짝반짝거립니다. 아, 드디어 전쟁이 일어났구나. 나도 여기 이 자리에서 죽겠구나 했는데 반짝반짝반짝거리는 게 거기서 교전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게 불빛이 반짝반짝반짝거리면 우리 쪽으로 쏘고 있는 겁니다. 반짝반짝반짝거리고 1, 2, 3, 4, 5 앞쪽에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작은 포는 이렇게 떨어져요. 퐁퐁퐁퐁퐁퐁 떨어집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긴장하지 않아요. 절대로. 작은 포가 떨어질 때는 절대 긴장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85mm 북한 대전 전차포 있잖아요. 그게 떨어지면 물기둥이 정장이 서 있는 데까지 올라갑니다. 펑, 펑 이렇게 계속 올라갑니다. 우리 편대가 두 척이 이렇게 가는데 편대 사이로 떨어지고 옆으로 떨어집니다. 맞으면 죽었죠, 저도. 이게 떨어지는데 한 발 떨어지고 두 발 떨어지면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예. 예. 저도 그때 1년 평해전 때 느꼈는데 다 정신을 넋을 놔버립니다. 넋을 놔버립니다. 팡 떨어지고 옆에 딱 봤는데 전탐장은 일단 사라졌습니다. 참고로. 전탐장님은 안 보였습니다. 전탐병이 그 전탐 레이더를 보면서 보고 공고를 해야 하는데 그 물기둥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타장이 탈을 잡고 물기둥만 보고 있습니다. 기관장이 스루트를 잡고 그냥 멍하게 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편대장님이 또 대단하신 분이라서 다 때려! 작전만 다 때려! 이래가지고 제가 뒤통수를 때렸습니다. 다니면서. 다 때렸습니다. 막 구타가 허용되는 전쟁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진짜 뒤통수를 막 때리니까
애들이 번쩍 자기가 정신을 차리더라고요. 그때부터 공고를 하더라고요. 정장의 얘기를 듣고. 그리고 함교에 있는 함교에 있는 정장이나 부장들은 계속 공고를 하고 있는 상태더라고요. 제가. 그리고 내려와가지고 저는 이제 작전관으로서 네트를 잡고 지휘를 해야 되는데 지휘를 할 수가 없습니다. 통신 폭주가 일어난 거죠. 통신 폭주. 모든 편대가 막 거기서 막 PRC, 우리 PRC, PCC 뭐 모든 곳에서 각종 얘기들이 다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 편대장님이 개입하지 마라. 우리는 우리대로 행동한다. 우리는 그냥 우리가 배웠던, 행했던 그대로 해가지고 사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당시에 제일 많이 편대가 훈련을 제일 많이 했던 게 30탱고였습니다. 뭐 아시는 분은 작전 쪽에 아시는 분은 알고 전탐장이나 전탐 쪽에서 알겠는데 지금은 다 바뀌었는데 이름이 바뀌었는데 30탱고가 뭐냐면 세척이 쭉 가다가 40mm 주포를 쓰고 딱 틀어가지고 40mm, 20mm 다 쏘고 빠지면서 20mm 쏘는 걸 하거든요. 그때 당시에 저기에 있었던 게 PT-180입니다. PT-180이가 있는 쪽을 보고 우리가 30탱고를 하고 나왔습니다. 물론 교전이 14분간 일어났지만 여기에는 제가 그래도 편대작전권으로 네트를 안 잡았기 때문에 네트에 나오는 무수한 말들 중에 여러분들한테 솔직히 뭐 재미난 얘기가 될 수도 있고 엄청난 얘기도 될 수도 있고 또는 어떤 사람의 공정을 방해할 수 있는 얘기도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통신망에서 나온 얘기들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물론 아시는 분하고는 합니다. 왜? 그때 당시에 있었으니까. 그래서 14분 동안 있으면서 다양한 교전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저는 이제 편대를 지휘하고 편대장을 보좌해야 되기 때문에 편대 전령이 카메라로 찍고 있었습니다. 카메라로 찍고 있었습니다. 이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 편대 전령이 정말 훌륭한 사람이거든요. 카메라로 찍고 있었습니다. 어디에서 찍고 있냐면 21포 옆에서 찍고 있었습니다. 21포 옆에서 포탄 떨어지는 바로 옆에 서서 찍고 있었습니다. 어떤 걸 찍었을까요? 말도 안 되는 영상을 찍었습니다. 절대 정보사나 국방부나 뭐 대통령실에서 절대 공개하지 않는 것을 찍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편대에서 40mm를 발사하고 20mm를 발사하고 PT-1805가 포탄이 막 맞아서 검은 연기가 쫙 납니다. 이렇게 맞아가지고 반짝반짝반짝 주위에 터지는 연기, 검은 연기가 나면서 서서히 물에 들어가는 것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그 영상을 찍었습니다. 실제 찍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되니까 영주함이 킬마크 그리고 다니더라고요. 16일 되니까 영주함이 와 우리가 침몰시켰어. 그러니까 킬마크 그리고 다니더라고요. 그런데 그 영상을 우리 전대전령이 저한테 와가지고 편대작전관님 이거 영상 한번 보셔야 되겠습니다. 해가지고 제가 봤습니다. 그거를 봤습니다. 보고 이거는 편대장님 보여드려야 되겠네. 해가 보여드렸습니다. 편대장님 보고 그거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 빠지에 있는 모든 장교들 다 모여봐. 대령분들 뭐 그때 최재덕 대령인가 이공구 전대장하고 이렇게 보고 봤습니다. 저 그 전단장이 만들어 보고 이런 영상이 있다는 것을 알려줬습니다. 그날 바로 그 다음 날인가 그날인가 송영무 제독님이 직접 오셨거든요. 헬기 타고 연평도 내려가지고 빠지러 왔습니다. 그 영상을 보시고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들고 가십니다. 그냥 들고 가셔가지고 들고 가신 다음에 정보사에 제출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정보사에 제출했을 겁니다. 그 영상이. 그래서 그게 이제 끝나고 나서 만날 기회가 있어가지고 그때 영상 어떻게 하셨냐고 물어보니까 정보사에 제출했는데 그게 1급 비밀로 분류가 돼가지고 영상을 공개할 수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건 송영무 제독님 얘기입니다. 예, 예. 공개할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예. 그래서 잘 나왔지. 네. 그래서 저때 당시에 14분에 있었던 우리 편대의 교전은 영상으로 담겨 있습니다. 예, PT-1802가 침몰했는데 그런데 재미있는 게 20주년을 2019년도에 이염대에서 했을 때 제가 이제 편대 작전관이었지만 좀 크게 한다고 해서 이제 뭐
부사관들한테도 연락하고 그다음에 장교들한테 연락해가지고 했는데 그때 박정성 제독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편대장하고 저를 앉혀놓고 하는 얘기가 야 PT1802는 너희 편대에서 침몰, 너희 편대가 침몰한 게 맞는 것 같아. 영조함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뭐 다 필요 없지 않습니까? 다 공적이라는 게 아시죠? 전쟁이 끝나고 나서 20년 지나면 다 묻히는 거. 그리고 승리한 해전이지 않았습니까? 또 우리 편대장님이나 뭐 정장님들은 훈장 받을 거 다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다 묻힐 수밖에 없는 내용이었죠. 그래서 어쨌든 1연평해전은 저는 관계가 쭉 있습니다. 자, 제가 좀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혹시 1연평해전에서 나는 뭘 받았어? 혹시 있습니까? 있나요? 없죠. 저때 당시에 장병 560 이거 나무 위키에 찾으니까 나왔더라고요. 나무 위키. 구글 검색하면 나옵니다. 장병 564명에게 무공훈장,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 해군 참모총장 표창 등이 수여됐습니다. 564명에게. 엄청나게 많은 거죠. 엄청나게 많은 거죠. 그때 을지무공 7명, 충무 11명, 화랑무공 13명, 인원 19명을 받았습니다. 예, 저는 뭐 받았을까요? 제가 앞에 첫 페이지에 넣었는데 뭐 받았을까요? 저기서 저는 합참의장 표창을 받았습니다. 합참의장 표창. 우리 편대 전령은 뭐 받았을까요? 해군 참모총장 표창 받았습니다. 해군 참모총장 표창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걸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이때 당시에 누구는 훈장 받고 누구는 표창 받고 누구는 장관상 받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기에 참전했던 그래도 최소한 상 받은 사람들은 조금 생각을 해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저는 편대 전령하고 계속 연락하면서 좀 하는데 편대 전령이 좋은 기억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저 밑에 했는데 상황에 대한 기억은 그렇지 못합니다. 딱 얘기 끊더라고요. 요번에 이 자리에 같이 가서 얘기를 하자. 나보다 네가 그 편대 전령이 느낀 게 더 많지 않느냐 해서 하니까 문자가 저렇게 왔습니다. 상황의 기억은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한테는 그게 좋은 기억이 될 수도 있고 시간이 지나서 경험이 될 수 있지만 실제 그때 당시에 모든 장병들은 트라우마로 다가왔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동기 남종환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도 딱 얘기했습니다. 오늘도 북한 함정 500m에서 봤다고, 500야드에서 봤다고. 또 죽는구나, 또 생각을 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한테. 그거를 6월 5일부터 15일까지 거의 10일간을 북한 함정을 매일매일 봅니다. 제가 앞에서 아주 미화해가지고 멋있게 북한 함정을 탁 올라타가지고 쫙 날아다니고 얘기를 하죠. 그 올라탔을 때 북한 함정의 포에 또는 실제 깔리는 걸 봤습니다. 그는 트라우마들이 하나하나 쌓여 있다는 거죠. 누가 이거를 멋있게 좋게 표현하겠습니까? 아무도 없다는 거죠. 전쟁을 멋있게 좋게 표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또 자랑스러워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 자랑스러워해야 됩니다. 자랑스러워해요. 절대 죄인이 아닙니다. 나는 멋지게 제2연평해전에 참전했어. 나는 천안함 용사로 살아남았어. 여러분들은 북한 잠수정에 싸워서 이긴 용사들입니다. 그래서 참전 용사 관리가 좀 필요하지 않나? 미군들 같은 경우는 참전 용사 관리를 되게 잘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참전했구나. 6.25 전쟁 참전 용사 분들만 이렇게 멋있게 이렇게 해주지. 나머지 제1연평해전, 2연평해전, 천안함, 대청해전 참전 용사들에 대해서는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게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해전의 의미가 너무 무겁다. 우리가 다 따지고 보면 다 승리한 해전이고 그런데 너무 무겁다는 겁니다. 나라를 지키다가 죽은 분도 계시지만 이렇게 살아서 이 자리에 있는 분도 있었기 때문에 너무 무겁다는 거죠. 조금 얼마나 기쁩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게 내가 해전에 참전했던 참전용사야. 얼마나 기쁘게 생각해야 되고 당당하게 생각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오산대 학생들 가르칠 때 저 얘기를 꼭 한 번씩 해줍니다. 왜? 자랑스러운 일이니까. 내가 나라를 지켰어. 한 목숨 바쳤어. 저는 이연평해전에 참전했던 분도 꽤 많이 합니다. 왜? 이함대에서 오래 있었기 때문에.
천안함 같은 경우도 우리 최원일 함장님하고도 잘 알거든요. 인사과장 할 때 제가 뭐 이렇게 배치 붙이고 이창기 준이 같은 경우는 저를 찾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전비전대에 있다가 자기가 이제 원사가 됐으니 제하고 친했거든요. 어디 갈까요? 그러면 네가 찍어라, 함정주기 한 척. 그래서 이창기 준이가 저 천안함 갈래요. 그런데 인사하는 사람 항상 옵션이 있습니다. 혼자 안 보냅니다. 이창기 준이 잘하거든요. 그러면 조금 부족한 분 사람 해가 전탐장을 2명 이상씩 이렇게 보내줬습니다. 그 다음에 또 최정환 중사, 저하고 2번 근무했습니다. 연평도 RS에 근무하고, 그 다음에 서울함 2번 근무했습니다. 최정환이 저 무조건 배 내리라고 했습니다. 너 배 타고 있으면 안 된다. 배 내려라. 내가 너 결혼할 거 다 아는데 너 배 왜 타냐. 서울함 내리면 육상이다 무조건. 저는 넌 무조건 상사니까 걱정하지 마라. 근데 굳이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배 타겠다고 해서 천안 탔습니다. 이런 얘기가 저는 인사과장 하면서 오늘 얘기하기 시작하면 내일까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썰들이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심금을 울릴 수 있는 얘기도 많습니다. 우리 민평기 우리 중사님 인방사 인사관 했습니다. 예, 저한테 뭐라 했냐. 아, 인사과장님 발령 났는데 선물 주고 가셔야죠. 천하면 태웠습니다. 예, 선물로 제가 천하면 태웠습니다. 제가 이함대에 오래 있다 보면 사람들이 말할 수 없는 그런 기억들이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들 속에도 그거를 나쁘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사람들이 하늘의 별이 되었다고 생각하시면서 좋은 기억만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는 의미를 좀 기억해야 됩니다. 이 친구 우리 편대 전령입니다. 옆에 있는 분은 우리 편대장님입니다. 김승우 편대장님인데 회사 39기고 같이 오산대학교 교수를 5년 동안 같이 하시다가 이게 이제는 좀 다른 거 하시고요. 저는 오산대학교 7년째 하고 있습니다. 저 편대전령은 계속 연락을 하고 있고요. 천안에 있는 병천에서 보라수신 농원 멜론 농사 짓고 있습니다. 네, 혹시 멜론이 필요하신 분들은 찾아서 꼭 연락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또 참전용사인 또 우리 를 잘 챙겨드려야 되겠어 그렇습니다. 뭐 에피소드를 섞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저 6월 5일부터 이렇게 나가면 북한 함정들은 그때 당시에 수동포입니다. 고각하면 이렇게 막 돌려야 됩니다. 선회하면 이렇게 막 돌려야 됩니다. 이거를 10시간씩 돌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북한 함정이. 우리는 자동포죠. 이렇게 쫙쫙 따라다니면서 움직이죠. 처음에 6월 5일, 7일까지는 얘들이 따라다닙니다. 이렇게 쫙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2시간, 3시간, 4시간 되면 얘들도 천천히 움직입니다. 포가.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6월 7일부터는 포 안 움직입니다. 포가 안 움직여요. 포가 안 움직이니까 어떻게 해요? 얘들은 계획을 짠 겁니다. 움직이지 마, 대형 사격하지 마, 충돌만 해, 같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언제 공격할 건지를 벌써 계산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포 대응할 필요가 없으니까. 우발적인 게 아닙니다. 지금 6월 15일 교전은 절대 우발적인 게 아닙니다. 다 계획하에 처음에는 대응만 했겠죠. 그런데 교전 날짜랑 시간, 왜 6시에 나오던 게 9시에 나왔는지 그런 것들도 다 계획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게 왜 연평도에서만 그렇게 교전이 많이 일어나지? 왜 그럴까요? 거기에는 꼭 여러분들 좋아하는 꽃게 때문에 그렇습니다. 꽃게가 연평도 제가 이제 연평도 251편대 작전관 하고 나서 연평도 RS 부장으로 들어갔는데 99년 이후로 2000년도까지 꽃게 작업을 안 했습니다. 북한군이랑 이렇게 있고 상황이 있으니까 한 번 안 했거든요. 9월달, 10월달 한 번 안 했는데 6월달에 얼마나 꽃게가 많이 나오는지 대풍이었습니다. 2001년도에 완전 대풍이었습니다. 이 연평도에 있는 모든 주민이 꽃게를 따는 손이 부족해가지고 연평도에 있는 병사들이 내려서 꽃게를 땄습니다. 그래서 상품 가치 없는 것들 있죠. 다리 부러진 거, 꽃게 집게 없는 거, 이런 것들을 매일 80kg은 굉장히 많거든요. 80kg짜리 2박스씩 올려줬습니다. 우리한테. 돈을 안 받으니까 그거라도 줘야죠. 그 정도로 꽃게가 많이 납니다. 그런데 꽃게가 많이 나니까 어떻게 해요? 북한군도, 북한 어민들도 그게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 연평도라는 요 해역에 어마어마한 어장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서서히
야, 여기를 무실화시키면 어떻게 해요? 서해 쪽에 여기 연평도 쪽에 의 어장들을 자기들이 가져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NLL을 무실화시켜야 되겠다. 우리가 더 내려와서 조업해야 되겠다는 것을 머릿속에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무실화시키기 위해서 내려왔던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그 북한의 경성공단 있죠. 개성공단 쪽으로 물자를 보내려고 하면 해주를 통해서 이렇게 가는 게 빠릅니다. 물론 한강을 따라가면 그쪽 한강 쪽으로 가면 더 가깝지만 그쪽은 갈 수 없죠. 그러니까 해주 쪽에 99년부터 해서 남북이 좋아지니까 어떻게 해요? 99년부터 제가 이제 2000년도에 들어가 있었는데 2000년부터 2001년까지 있었는데 그 전에는 이게 어물 운반선인지 상선들이 뭐 하루에 한 척 오면 많이 왔는데 하루에 100척씩 들어갔습니다. 100척 이상씩. 그래서 걔 해주항에 다 못 들어가니까 어떻게 다 투명해 있죠. 그러니까 뭘가 뭔지를 모릅니다. 그 앞에. 그래서 1번부터 100번까지 이렇게 점으로 찍어 놓고 그냥 관리만 했었거든요. 그 정도로 물자가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 이 해로를 자기들이 가져가야 되겠다. 우리가 먹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일어났고 계속 무실화시키려고 합니다. 그쪽을 개발해야지 북한과의 교육이 원활해지니까. 그리고 안전하지 않습니까? 제일 안전하습니다. 뭐 남포도 있고 위쪽에도 있는데 제일 안전합니다. 태풍 올 때도 그렇고 바람 불 때도. 그래서 해주 쪽을 좀 개발하고 또 어로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무실화시키기 위해서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